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G스탑5의 최리나입니다. 의외의 타이밍에 펀치 하나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코스닥이 2.5% 좀 전에 급락하면서 750선대 중반까지 쳐졌습니다. 잘 나가던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고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던 고성장 수산내 또 하나의 축이었던 게임주 쪽에서도 매물이 동시에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파티게임즈의 유무상 증자도 또 하나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선과 건설주들 중심으로 대형주 실적이 안 좋아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찰나에 의외의 포인트에서 코스닥의 급락이 나온 것이 참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또한 급락 출발하면서 코스피도 반등을 결국 이뤄내지 못한 채 2030선에 묶여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일제히 매물이 나오는 것이 오늘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3년의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1170원대 안착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는 연속적인 반등세를 유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슬슬 포트를 갈아치울 때가 온 걸까요? 중소형주의 오늘의 약세가 일시적 이벤트인지 여부부터 알아보고 오늘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코스닥의 급락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또 한 번의 출렁임 일단 왜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시장 흐름 자체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완성차 업체 주가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가운데 일전에 시장의 섹터의 주도주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 일단 조정 이후에 게임주 그리고 이제 시멘트 관련주 또 페인트 관련주 업종 순환매가 돌면서 흐름이 좀 이전되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반등을 좀 시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 지수의 하락 국면 속에서 어떤 그 코스피 지수가 마침 또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반등을 주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지는 데에 대한 불안감 이런 심리 자체가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약업종 가운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다코리아의 화장품 판매 제휴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2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측면 위에 대체적으로 제약주들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이나 또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5% 이상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시장에서는요, 이번 주에 쓸 FOMC 회의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거나 어쨌든 환율의 변화가 좀 생기고 그 다음 주에 한 8월 초나 돼서 대형주들이 좀 갈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빠르게 대형주가 움직이고 의외로 빠르게 중소형 성장주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형주를 좀 발빠르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정시 출발 와이드 2부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강하게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 상승 시점 자체가 완연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본격적인 낙폭 과대 이전에 16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보였던 그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이번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수출주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가 워낙 약세에 따른 이와 같은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의 주가는 이번 주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조선주를 중심으로 한 LG전자, 삼성전기 등 IT 대표주들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큰 폭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로 수익이 아직은 괜찮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대형주로 갈 필요까지는 없으시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노루페인트나 성신양유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정부의 가계 건전성 대책과 더불어서 건자재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 수익을 많이 보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네. 마침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 탑5 시간을 통해서 이 두 종목과 관련해서 여타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 부분 이익 실현가를 꼭 설정해놓고 이익을 거두내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응한다면 분명히 수익은 좀 좋게 나지 않겠는가. 하지만 중소형 가치주들의 종목들이 이번 조정 시에 아직은 중소형주들의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가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럼 김태환 멘토님은 대형주들은 조금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싶지만 이러다 다시 좀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차별화되는 양상은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와 완성차 업체를 놓고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빠졌던 조선주들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아직은 이번 주에 본격적 실적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자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바닥에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원달러 환율에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자동차주의 주가의 반등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대세가 대형주로 바뀌었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중소형주로 포트 잘 꾸리셔서 수익이 계속 나고 계시다면 아직은 조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오늘 김태환 멘토님의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5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환율이 영원무역의 주가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추천해 주셨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바로 급등 화답을 해주었었죠. 두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최영동 멘토의 추천 이후에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뉴 헬스케어 관련된 비트컴퓨터고요. 네 번째 종목은 웅진 싱크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건자재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라이언 캠텍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중소형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중소형 가치주의 강점을 갖고 계신 오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의 도움 말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김태환 멘토의 추천주 살펴보죠. 탑원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하반기 이익이 좋아지고 원화 약세 무엇보다 수혜주다 하셨는데 역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환율 측면에서 한세실업, 특별히 한섬 등등 의류업체 추천을 한번 해주신 바 있잖아요. 네. 지난주 특별히 요일을 조금 변경해서 목요 리포트 시간에 해주셨었는데 네. 그날부로 급등했었어요. 네, 일단은 목요 리포트로 이제 시간을 옮기면서 섭리 의복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별표 3개를 쳐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선과 영원무역이었습니다. 섭리 의복 업종 자체가 아직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한섬 같은 경우는 내수 대표적인 브랜드 업체라서 내수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은 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OEM 관련된 그 베트남발 미국행 수출 자체가 향후 TPP가 체결이 되고 나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베트남 법인 쪽에서 TPP가 이제 체결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베트남발의 그 생산 라인 수를 6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원무역에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OEM 관련된 업체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또한 코스피 200 지수에 8월 1일부터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영원무역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유수의 자전거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스캇이라는 업체를 자체를 50.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OEM 의류 주력의 부분에서 자전거 유통 그리고 의류, 액세서리 이런 용품 같은 부분의 유통 사업을 확대한다는 이런 측면들까지도 영원무역의 주가의 단기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 리포트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16% 이상이나 급등을 해버렸어요. 좀 저점 매수 관점을 노리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일단 영원무역의 현재 시점은 제가 좀 나중에 또 주가의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번 조정 국면에서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날 이제 원화 약세 수혜주로서 패션주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한세실업 얘기도 잠깐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고가를 경신하고 또 경신하다가 오늘은 세게 한번 매물이 나오거든요. 혹시 영원무역은 물론 차트는 전혀 다르지만 혹시 그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날 한세실업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2개를 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상향 추세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세실업.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에서 목표 수익률 대비 기대 수익률을 걷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대로 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겠지만 역시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을 분명히 보이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영업무역이기 때문에 영업무역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네, 최근에 핫한 시장의 키워드라면 큰 그림에서 역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일 텐데요.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또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의류, OEM 업체 가운데 덜 오른 영업무역 얘기를 탑1으로 들어봤습니다. 탑2 이어서 확인해보죠. 네, 탑2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성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사실 샘플러스 우리 최영동 멘토님께서 P&E 솔루션 그리고 P&T라는 2차 전지 장비업체 급등을 보고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를 잠깐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들고 오셨네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제가 일전에 수요 리포트를 통해서도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을 제가 네네. 별표를 3개를 쳐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내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이제 미성숙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시장 자체가 2016년부터 2017년도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개화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대한 그 수요, 지속적인 그 부분 때문에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 물질 NCA에 대해 실질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최근 중국 보스턴 파워와의 업체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인데 보스턴 파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EV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일본 업체와도 실질적으로 전동 공구 분야에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실질적인 매출 자체를 일으키면서 3개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별표 3개를 쳐드렸던 이유는 맞아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저점 매수 관점 이후에 좀 기다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를 강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낙폭과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특별히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최대 시장 중국에 관한 모멘텀을 집중해보면서 오늘 들고 오셨다라고 하셨었는데 7월 초에 11,150원이 고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7월달 고점이 11,150원이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 리포트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별표를 3개를 쳐드렸던 것은 단기적인 급등 양상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가 상승 흐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제 8,950원에 0.2%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자체의 하락 종목 수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195개 오르고 842개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인데요. 네. 이 정도의 견조한 조정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잘 버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이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해 가시면 밑에 하방 정도의 8,500원 정도 선의 지지 라인이 바로 241선 지지 라인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 밀려내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에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접근 전략보다는 이번 주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포토적인 차원에서 8,500원 선 부근 정도에서 밀려내리면 매수 이후에 향후의 주가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서서히 점진적 상승 흐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9,000원에서 한 50원 정도 빠져있는데 코스닥 종목인 것을 감안해보면 오늘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은 긴 안목에서 너무 단기 호흡 가지시지 마시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500원 정도 안 깨면 역시 분할 매수가 괜찮은 자리 에코프로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의 지금 상황은요. 낙폭을 조금 줄입니다.
셉니다. 760선은 회복을 해서요. 하지만 2% 정도의 낙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21이평선에 정확히 걸쳐있는, 조금 깼다가 21이평은 회복하는 코스닥의 낙폭 축소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볼게요. 세 번째 추천주입니다. 스탠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세 번째 추천 종목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비트컴퓨터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모바일 병원 솔루션 관련해서 공동 개발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대단한 그렇습니다.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케어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시스템에 있어서 실제 의료 정보 쪽에 매출이 한 60%, 70%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원격 진료 부분 외에 주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헬스케어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한 비중이 한 2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런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부분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뭐 심박 센서라든지 체지방 측정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공동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비트케어라고 해서 체지방이나 혈당, 혈압 측정 관리 어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이제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2013년 대비 14년도에 헬스케어 부분 자체가 12%에서 20%까지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비트컴퓨터의 헬스케어 관련 부분의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큰 폭의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 여러분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치과 가면은 김태현 멘토 생각나요. 그렇죠. 네, 바텍 때문에. 바텍은 신고가 이후에 뭐 30% 전후한 수익을 안겨다드려서 큰 수익은 못 안겨드렸지만. 제가 치과 가서 의자 보니까 바텍 적혀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크게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중장기적 흐름은 좀 좋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비트컴퓨터를 갖고 나온 이유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턴어라운드에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비트컴퓨터 자체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7,950원의 고점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다가 주가 자체가 7,000원 선을 좀 이탈하는 시점이면 상당히 저가 매수 관점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11이평선의 지지가가 7,200원 선 자체가 좀 깨지 않으려고 오늘 밑꼬리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차트에 맹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은 오히려 밀리는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신다면 월봉선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자체는 9,000원 정도 이상권까지는 추가적인 레벨업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늘 우리가 헬스케어 할 때 비트컴퓨터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유비케어인데요. 유비케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다양한 종목이 있고, 물론 또 건자재 업종도 상당히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지는 종목, 이런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다면 수급적인 측면 자체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아직까지는 컴퓨터 주가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드러나지 않지만, 또 최근 들어서 비트컴퓨터는 저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원격 진료 관련해서 관심주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수급도 조금 나아질 기미,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되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비트컴퓨터도 한번 관심주를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3 비트컴퓨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탑4 알아볼게요. 김태현 멘토의 네 번째 추천 종목 웅진 싱크빅입니다. 올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 학습지 만드는 웅진 싱크빅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북클럽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웅진 그룹의 모회사업으로 웅진 싱크빅 아니겠습니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가지고 윤 회장이 상당히 그룹을 키우면서 너무나 과도하게 M&A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룹 자체가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맞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이익 자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소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2013년, 14년 그동안 성장성에 주력했던 이 사업의 모태를 수익성 위주로 좀 전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구조조정까지 더불어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점진적인 수익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8월 달에 런칭을 했던 북클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서클럽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2년, 3년 정도의 요금을 내어놓고 태블릿 PC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북클럽을 통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한 7월 정도까지도 한 1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그 북클럽이 론칭을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웅진 싱크빅과 같은 학습지 분야에 대해서도 유아용 1세부터 3세 그리고 초등생부터 학습지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고객 수도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웅진 싱크빅이 올 하반기에 분명히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니 해도 웅진 싱크빅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좀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 웅진 싱크빅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큰 폭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레벨업과 그리고 하향 이탈 이런 측면보다는 여기서 이제 수렴 과정 이후에 직전 고점이 11,400원의 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것은 뭐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봉산으로 봤을 때 강력한 매물대가 11,500원 정도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면 일단 14,000원 정도 이상 수준까지는 단기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측면 자체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인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측면들도 주문미 주가의 향후에 성장성에 우리가 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7월 중순에 사실 4% 또 4% 이렇게 쫙쫙쫙 반등을 정확히 121선에서 시킨 다음에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14,000원까지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사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마이너스 150원 정도 하락해서 1,75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관점이 좀 가지셔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아무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차트를 지금 현재 보이시면 네모칸 정도, 이 정도의 저점 수준에서 매수 관점 가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까지 들여다봤고요. 마지막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탑5입니다. 네, 샘터스 김태환 멘토의 마지막 추천주 라이온 캠텍인데요. 건축 내 외장재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수혜. 최근에 이 건축 기자재도 고급화되고 있어요. 주방, 욕실 다들 인조 대리석 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인조 대리석 분야의 어떤 매출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온 캠텍인데요. 네. 물론 이제 한샘 관계사 매출 자체도 한 50%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건자재 시장의 활용과 더불어서 좀 주가 자체가 많이 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건설주를 유시해서 가계 건전성 부채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건자재가 좀 동반이 하락을 보였던 모습인데요. 네. 오히려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면 아마 주가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적절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인조 대리석 부분 자체는 천연 대리석에 비해서 강도는 떨어지지만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를 비롯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자체가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 자체도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온 캠텍의 주식수가 1,500만 주에 비한다면 실제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익성이 향후 향상될 수 있는 종목으로 라이온 캠텍을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차트를 잠시 놓고 보시면 현재 적절한 눌림 목조지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담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가 없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라이온 캠텍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조정식 매수 관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조 대리석 만드는 건자재주. 최근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건전한 조정이었다 하시면서 라이온 캠텍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종목 다 봤는데 탑픽주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탑픽주는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영혼무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좀 차트를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주가 자체가
주가 업황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주가 자체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난 이후에 연이틀 동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좀 매달아 놓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영국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OEM 분야의 분명히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도 매수에 가담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번 주에 장중 조정 시 5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를 설정해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5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 이후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는 좀 중기적 목표가 7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자체는 여기서 과도하게 밀린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넉넉하게 48,000원 정도 수준까지 잡아드렸던 것은 오히려 이 종목은 한 2분법 내지 3분법 정도로 지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 이후에 향후 중기적인 주가 상승 레벨업을 한번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7만 원 정도까지? 7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무조건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실질적으로 TPP 체결 이후에 이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된다면 올 4분기 초입 정도 단계에서도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탑픽주는요. 원화약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의류 OEM 업체 가운데 영화무역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김태환 멘토의 공개 방송이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 후반 이틀간 장중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샘플러스의 우리 김태환 멘토 그리고 저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